특별감사와 고발. 이거는 방산 비리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대체 왜? 미국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사다. 너 물량을 그럼 우리한테 넘겨라. 국고를 손실한 부정부패? 공군하고 카이가 철저하게 짜고 쳤네. 끝없는 오해. 가족들은 뭐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 또 가택 수색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실은 늦고 파장은 길다. 이런 감사나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복지 부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요 훨씬 큽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T50의 또 다른 진실. 상처로 남은 애국 T50 주익 사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령입니다. T50 개발 사업은 출발부터 매 순간 우여곡절을 극복하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여곡절을 극복해온 당사자들에게요, 감사원 특별감사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석 달 뒤에는 검찰 조사까지 진행되는데 혐의는 1,300억대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방산 비리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공군과 카이의 핵심 당사자 두 분을 모시고 이 사건의 진실과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천 공장을 총지휘하시며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이끌어오신 박재전 부사장 모셨습니다. 네, 박재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항공사업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을 관리하신 이휴 장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휴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2년 8월 20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이 이 초도 비행에 성공한 날입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지난 273회 때 이 초도 비행 조종사였던 이 조광재 장군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날의 아주 감격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몇 주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T50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분을 좀 모셨기 때문에요. 이 T50 처음 이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던 그 순간에 이 두 분들의 이 감회와 또 그날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첫 비행할 당시에는 제가 그 현장의 사업관리 과장을 맡고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남자가 태어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그런 경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그런 이벤트였죠. 사실 이제 그런 감동이 밀려왔던 거는 제가 현장에 참여한 지 한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같이 업무하고 협의하고 치열하게 일을 했던 그 장소가 조립동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아침에 들어가면 어느덧 깜깜한 저녁이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마치 조립동 건물 자체가 시간을 흡수하는 그런 시간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5년을 하루같이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평범했던 그런 나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남자가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그닥 많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한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박재전 부사장님께서도 이제 카이에서 중책을 또 맡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T50 초도 비행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오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 CJ6기는 2001년 10월 달에 생산과 모든 그 작업을 마치고 이제 비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해서 약 한 10개월 정도의 지상 절차라든지 또 이륙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능별 정상적인 체크를 통해서 이제 D-Day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월 20일인데 그날 저희들은 이제 처음으로 저 쇳덩어리의 비행기가 과연 정상적으로 날아올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앉을 땐 제대로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이게 활주로 근처에 또 다들 모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에 이제 당일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천 비행장의 특징이 동쪽에서 이륙을 해서 바다 위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석양의 시간하고 맞춰지면 굉장히 그 바다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행기는 또 금빛으로 이렇게 외장이 되어 있는 아주 그 좋은 아름다운 그런 비행기인데 오후 4시 24분에 이제 이륙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굉음을 터뜨리면서 항공기 이제 지상을 출발했죠. 이제 바다 입구에서 이제 이륙을 했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화이팅 화이팅 뭐 만세 뭐 정말 하고 이장군 말씀대로 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이륙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내 언론에게는 우리가 상당히 좀 외면을 받았던 그 중요한 이벤트가 연합통신의 단순 기사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며칠 뒤에 이제 우리 항공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를 만났는데 조진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일본 출장을 갔다가 오는데 같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외국인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항공기 만드는 건데 관리하고 있는 교수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초음속 항공기 비행시험을 초도 비행시험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전혀 방송도 취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10월 22일인가 조선일보 실론에 이 양반이 글을 썼어요. 실론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몰랐던 T-50의 시험병이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국내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2002년 8월 20일 석양이 지는 그 무렵에 있어서의 이 금빛을 바라면서 그 날았던 초도 비행의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상상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이제 두 분 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이제 기억들 좀 하고 계시지만은 오히려 영광보다는 상처가 더 컸을 그 상처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그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2004년 3월 29일자 국내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T-50 생산, 납품 과정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군 당국과 T-50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상으로 특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첫 구절입니다. 자, 더 읽어보면 감사원이 특검 이후로 공개한 이른바 부정부패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 로키드 마틴이 T-50 주요 부품 납품권을 이제 포기하는 대가로요. 한국항공에 8천만 달러, 그 당시 이제 우리 돈으로 약 941억 원 정도를 요구했고요. 한국항공은 이를 바로 수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약 342억의 탈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항공이 로키드 마틴과 이 부당 거래를 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저질러서 약 1,300억 원의 이 국고 손실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기사의 요약입니다. 결국 이제 당시 감사원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카이를 이 검찰에 이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이 일로 이 두 분이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굉장히 좀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문제에 어떤 원인이 돼서 발생하게 된 것인지 차근차근 좀 알아볼 텐데요. 부사장님, 이 로키드 마틴이 주요 부품 납품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항공에 그 당시에 8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상당히 뭐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이 그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결과를 가지고는 우리들이 정당성을 확보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던 그런 또 한편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TO10이 당초에 태생을 할 때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 지난번 과정에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출연을 해서 락히드가 우리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던 과정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락히드가 그 30%의 우리 예산을 중에 13%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분담하는 그런 구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냥 돈만 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응하는 물량을 받게 되었고 그 물량을 개발 기간뿐만 아니라 양산에도 자기들이 개발했던 것을 계속 생산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13%라고 하는 지분이 연구개발 총액 규모로 보면 약 2억 4,4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산 사업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국내 양산 물량에는 20%의 물량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고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출 물량에는 30%의 물량을 주는데 그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락히드가 프라임이 되면서 저희들이 물량도 보증해 주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개발이 쭉 진행되면서 2003년 12월에 이제 우리는 양산 계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과정에 초도 양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양산에 들어가는 20%의 락히드 물량에 대한 이제 견적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자기들이 개발했던 주익을 양산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견적을 받아보니 이게 주익 그 하나에 400만 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94대의 그 400만 불이면 엄청난 돈이고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양산 예산에 대면 곱절도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도 이제 이걸 개발하면서 다른 부품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익의 대충의 생산 단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타고 입혔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2002년 초부터 계속 락히드하고 협상을 하면서 가격 낮추는 작업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360불 이하는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불라고 안 내려가면 정부의 예산을 대당 120만 불씩 정부가 예산을 또 증액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락히드 경영진하고 이제 경영자 미팅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서도 이 큰 틀에서도 서로 조율을 하고 국방부에서 관계자들이 가서 같이 또 조율을 하고 해도 이제 바탕이 330만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 단위 단가가 높으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사다. 그러니까 너 물량을 그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럴 때 너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하니 이제 그럼 자기가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그게 아마 자기들 계산으로는 한 8천만 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면 내가 물량을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 돼서 그 협상을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니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 하면 8천만 불을 주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걸 다 합쳐도 주익 하나당 250만 불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110만 불 정도가 세이브가 된 겁니다. 그럼 94대만 1억 불이 넘잖아요. 한 1억 1천만 불 정도가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국방부 제일 중요한 게 공군의 의사결정. 이 과정에 공군이 끊임없이 다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공군하고 다 나서서 이제 이 국방부의 의사결정을 받고 이제 그 2003년 12월에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막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공군의 그 락히드 현지의 주전으로 가 있던 모 중령이 여기에 대한 부당한 것을 국방부에다가 2002년도에 투서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 또 공군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거 투서한 내용이 안 맞다. 이래서 이제 묻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양반이 감사원에다가 이제 했는데 그 감사원을 가기 전에 그 당시 유명한 게 국가의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통칭으로 부방위라고 하는데 부방위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부방위는 국가의 부정을 비리를 고발해서 그게 밝혀지게 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보자한테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8천만 불 돈 준 게 뭐 엄청난 국고 낭비다 하니 그거가 뭐 엄청나게 돈을 받는. 이제 그래서 부방위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 이제 감사원으로 이첩을 하죠.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쭉 해왔는데, 이 감사원이 그 제보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미 이제 국방부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양산은 진행이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이거는 방산 비리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 고발을 한 거죠. 검찰이 이제 우리한테 압수수색 가지고 나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말 아이디어가 많은 이 한 1년 이상 고생해서 엄청난 그 정부 예산을 세이브를 했던 그거를 이렇게 일개 한 사람의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런 큰 시간의 낭비와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결과가 난 상태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좀 주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에 애써서 뭐 공군 측도 그렇고 카이 측도 그렇고 했었던 일들에 대한 이 공이 이렇게 또 진행됐었을 때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심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을 좀 잘 듣다 보니까요, 이 럭히드 마틴사에서 이 8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주익 사업을 가져온 건 정말 참 다행이고, 어떤 협상 과정을 거쳐서 저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이 럭히드 마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방산 이제 업체로서 지금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충분히 수익이 날 것이라고 이 계산했던 사업을 이렇게 순순하게 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협상 과정에서 뭐 좀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이제 락히드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들은 세계적 기업으로 완제기 생산에 개발과 생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사실 이 주익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뭐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기억나는 게 저도 그때 출장을 같이 갔었는데 경영자 미팅 과정에서 그 최고 책임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주익 가지고 주익 양산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테니 대한민국 정부와 카이가 우리에게 적정한 그런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보상만 있으면 물량을 기술 데이터 모든 자료를 다 넘길 테니 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와서 그게 아마 2002년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정도 됐을 거라고, 가을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그때부터 좀 급속도로 이 쟤들에 대한 마진만 보장해주면, 이익만 보장해주면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됐죠. 그럼 이제 오파를 이제 너희들이 제안을 해봐 했더니만 이제 계산의 결과로 그렇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렇겠군요. 세계적인 방산업체의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저기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합리적인 선상에서 지금 이제 제안을 좀 했다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장군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박재정 이 부사장님이 재계 개발 시작하면서 이 로켓 쪽으로 사업을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가히 쪽으로 로켓으로부터의 주익 이 사업권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배경 과정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당연히 그 당시에 이 그 공군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루어졌겠죠. 네. 자, 당시 사업을 관리하는 공군의 입장에서 이 카이가 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이 끌어낸 협상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이 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업체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 점을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는 카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계획 변경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변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변경을 우리가 그 성사를 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선 공군 본부를 설득해야 되고 국방부까지 이런 과정인데 군이라는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줄 때는 이게 간단한 의사결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부담도 상당히 컸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쭉 봤습니다. 사건을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업체의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업체 이익이라는 것이 전체 사업 규모의 몇 %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0%면 10%. 그러니까 이게 주익을 국내로 갖고 오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가면 전체 사업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업체 이익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이익을 줄여서라도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눈앞의 이익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앞으로 보면 단지 뭐 94대 어떤 국내 물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할 경우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우리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주익의 그 기술을 우리가 들여와서 우리가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겠느냐. 어떤 기술적인 리스크, 이게 이제 핵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런 충분한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날개의 설계 생산은 사실은 동체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도가 더 세야 되고 더 얇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감당이 될까? 이제 이것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현지를 가서 그 현지 그 락히드와 협의를 하고 현지 그 주재원들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스크는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군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마지막 결정 내릴 때까지 현장을 또 점검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셨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T-50 체계 개발 사업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 관리 업체 주도형 사업이라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개발비의 일부를 업체가 분담했다는 점이다. T-50 체계 개발에 착수하던 당시 예산 압박을 받던 국방부는 개발비 중 30%를 업체에게 분담시키기로 한다. 이 30%의 업체 분담금은 카이가 17%, 로키드가 13%를 내기로 결정됐는데 이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로키드는 T-50의 양산이 시작되면 전체 양산비의 20%에 해당하는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고등훈련기 사업을 위해 록히드의 협조가 꼭 필요했던 국방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T-50 양산비의 20%에 해당하는 주익 사업권을 록히드에 내주게 된다. 그러나 시제 1호기 제작 후 록히드가 제시한 주익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공군과 카이는 T-50의 주익을 록히드가 아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록히드 역시 적정 보상금이 지급되면 한국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약 1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록히드에 지급할 보상금은 94대의 주익 납품 수익에 해당하는 8천만 달러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수입할 뻔한 주익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감사원은 카이가 사업권 인수에 따른 보상금 산출 근거 자료를 조작해 록히드에 지급할 보상금을 카이 대신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고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쉽게 말해 주익 사업권을 양도받은 것은 카이인데 왜 그 돈을 정부가 대야 하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록히드는 일종의 기타 소득을 챙긴 만큼 우리나라가 3천만 달러를 원천 징수해야 마땅한데 이 역시 국방부가 지시하고 카이가 주도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가가 내지 않아도 될 8천만 달러에 국가가 받지 못한 세금 3천만 달러를 더해 총 1억 1천만 달러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카이가 1억 1천만 달러의 국고 손실이 아닌 1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으로 혈세를 아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억 1천만 달러의 국고 손실과 1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 왜 감사원과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일까?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 주익 사업권에 얽힌 특별감사와 검찰 고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군과 그 당시 카이 모두 이제 감사원의 특감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들게 되고요. 뭐 어렵고도 황당한 것은 황당한 건대로 이제 가겠지만은 실제 또 그렇게 감사가 들이닥치니까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좀 왔었을 텐데 이 특감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당시 공군하고 카이 측 분위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좀 대응했는지요. 먼저 장군님 말씀 주시죠.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감사는 뭐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강도가 상당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어떤 기강을 잡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을 때였어요.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딱 불거지니까 더구나 이거는 내부 고발의 어떤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의 기강을 잡고 방산의 기강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정책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비화되면서 더 그 과장되게 오버플로되게 이제 이게 다뤄지기 시작했던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아, 이건 뭐 사업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저도 사업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그 은행 계좌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수색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적 일을 하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강도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군 본부에서도 상당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군 본부에 있는 지휘관들은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다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더구나 감사원에서 이게 비리고 문제가 있다고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언론에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심지어 우리 그 상관들께서도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게 그 시선이 싸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이제 뭐 결국 나중에는 이제
감사원 그 조치가 파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파면. 그 공무원이 파면이라 하면 이건 뭐냐면 사형 선고가 같아요. 그동안 노력한 게 다 없어지는 거고, 그죠?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억울하게 파면을 받았으니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상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군인은 말이죠. 법적으로 상대를 하려면 그 조직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가 개인 돈을 내서 수천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사서 내 파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입니까? 거기다가 뭐 진급을 앞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오해와 그런 그 시선에 의해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 뭐 가족들은 뭐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참 어려운, 거기다 또 가택 수색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그러한 그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또 공군은 공군대로의 또 일파만파 파장이 돼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겪은 고초라고 또 얘기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건요. 예. 윗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신뢰하지 않는 예, 부분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예. 일은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한 네. 대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정리하고요. 이번에 이제 카이 측에서 사천 공장 총괄을 지금 담당하셨던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특감 소식 듣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는 아까 우리 이 장관 말씀대로 그 국내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방산을 보는 시각들이 그때도 아직까지 곱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많이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들 상상으로 추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 이 장군님, 현장을 청소하고 계시는 이 장군 뭐 다 그분들하고 수많은 개발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토의하고 의논하고 합의해서 방향을 찾아서 가져야 되는데 거기 딱 묶이니까 이 개발 일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시간은 한 5개월 정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석연치 않게 우리 말을 안 들어주니까 회사 기업은 감사원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감사도 아니고 혐의를 또 딱 잡고 시작하는 이제 특별 감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텐데요. 또 게다가 나중에는 이 검찰 고발까지 한 것만 해도 두 분이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좀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감사 이 진행 과정에서 생각나는 일 뭐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반복적인 일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회장님께서 먼저 들려주시죠. 보통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업체에 이제 일정한 팀들이 딱 짜서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요구하는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평상시 같으면 그걸 이제 들어주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아예 딱 이렇게 뭔가 딱 정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락히드 포토스 미국 그 현지 주재원의 또 계급도 중령이니까 굉장히 그 장교로서 그 신뢰가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 나중 결론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락히드도 검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세긴이 세더라고요. 락히드까지 조사를 해서 조사해보니까 락히드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한테 아무리 해봐도 우린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는 자료 그동안에 1년에 걸친 출장 가면서 서로 주고받던 모든 문서 뭐 엄청나게 갖다 제시를 하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공군 현 장군들은 공무원이니까 뭐 공무원 징계 규정에서 징계를 해버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저희는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엄청나게 갖다 주고 해서 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왜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공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다 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이제 보안을 유지해서 처리를 했고 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그렇지도 않는 걸 갖고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휘 장관님께서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고 초기에는 실무자부터 이렇게 감사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해보니 보통 감사 시작하면요. 갑과 을이 있으면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는 게 보통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그랬다 아니면 저쪽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은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게 없어요. 응? 그리고 그 뭐 보통 양상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거는 혐의가 없을 수 있겠구나 판단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 실무자들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상층부에서 상당한 결탁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서 더 강도가 센 특히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고초를 당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 사건을 종결짓는 모티브가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첩한 곳이 그 검찰에서도 가장 세다는 뭐 그때 특수 2부인가 뭐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다음에 업체나 공군의 자료를 다 리뷰를 하더니 오히려 검찰에서 이거는 1,000억 원 이상의 절감한 일이 맞아 라고 판단해 준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그 판단 안 해줬으면 뭐 파면 그냥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감사하게도 검찰이 그 판단을 해줘서 그 당시에 사실 감사원과 검찰이 상당히 그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제 T-50 체계 개발 과정에서 이제 관리했던 공군하고 또 업체 주도형 카이가 얼마만큼 이 실무진에서 눈물겨운 고생을 하면서 이 과정적인 부분들을 해왔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제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뻔한 사업비도 좀 줄여갔지요. 또 기간도 줄여나갔지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렇게 했었던 역할, 노력들이 부메랑이 돼서 특별 감사라고 하는 걸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갔었을 때는 대부분 뭐 국고 손실, 비리, 탈세 이런 또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T-50 고등훈련기 이 사업팀 전체가 부정부패로 이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씌우게 되는 이런 일들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정말 힘든 질문이긴 하지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던 두 분은 심정이 좀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 어떠셨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참 정말 좋은 의지로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매도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괴감이 있었고요. 그 이제 바라는 건 그런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제보하든지. 그러면 잘못된 거는 벌을 줘야 되지만 해보고 나니까 이건 진짜 잘한 거네? 라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을 줘야 되죠. 오직 벌 주기에만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하면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긴 가장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 관련하는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암만 열심히 투명하게 잘해도 내가 이렇게 파면 조치를 당할 수가 있구나.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구나.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나쁜 교훈을 남긴 거거든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그 업체 사람들한테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그 T50에 그런 상처를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걸 그 어려운 그 계획 비용을 내가 왜 해? 안 하면 상관없어요. 봉급받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해서 1,000억 원 이상을 저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교훈이 자꾸 쌓이다 보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교훈이 가장 그 어떤 나쁜 교훈을 남긴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부장님 당시 심경이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우리 이 장군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윤 추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저희게 그 카이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전체 매출 비중의 약 80%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국가관, 뭐 저희 공장에 가면 뭐 헌데 큰 대형 태극기들도 다 걸려 있고 그런 국가관 사명을 많이 고취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자는 거고 그런 철저히 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 예를 들면 군관리 업체 주도에다가 그동안 모든 개발 비용은 정부가 100% 부담을 했는데 업체가 30% 부담을 하니 업체가 30% 돈 빼먹는 거 아니냐, 지 돈 30% 진짜 되는 건 맞냐, 이런 시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건의를 내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근거 데이터들은 많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 검증을 받고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비용 하나하나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정부에서는 공군은 예산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또 예산이 오버되면 업체 투자분들도 따라서 그 비율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정부의 도움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투자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니 그럼 공군하고는 말이죠,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감사받는 기간에는 저기는요, 공군하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소통의 어려움도 오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가져왔었죠. 아픈 그런 뭐 과거입니다. 예. 예. 이제 두 분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는 과정에서 현재 군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또 제공했었던 사실, 또 T50 고등훈련기가 갖고 있었던 이 체계 개발과 이 무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를 좀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신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막혔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감사원에 이제 특감까지 해서 결국은 이제 검찰까지 고소 조치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감사원과 이 검찰의 판결이 아주 상반된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전체가 다 피고발인 이 무혐의 또 기소유예로 좀 처리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을 또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검찰의 그 보고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이제 억울한 누명이 이제 벗겨지게 되니까요. 좀 다행이다. 또 우리가 다독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사건이 가져온 유무형의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꼼꼼하게 짚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한번 차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비교적 심층 보도한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요. 이 카이 관계자들이 특별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T50이 한참 이제 개발과 또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터인데 그 부분에 또 상당히 많이 악영향이 좀 끼쳐진 면들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련된 우리 그 팀들 자체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종합을 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나오지 않게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교훈점으로 조금 좀 새겨야 될지를 정리해서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재정 부회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잠깐 먼저 그 2005년 이게 검찰의 그 수사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2005년 1월 달에 그 중앙일보에 보도 난 게 참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그 1월 14일자인데 감사원 고발 T50 예산 낭비 무혐의 검찰 7개월 수사 헛수고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우리 공군의 항공사업단장 지금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김인식 장군이 그 고발 보소 피돼 있고 저희 회사의 이 라켓 협상을 담당했던 팀장과 부장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제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했는데 자 검찰은 데이터를 주면 꼼꼼하게 다 보고 그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또다시 요구를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거 락히드에 최종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 저희가 락히드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 락히드가 순순히 들어주나요? 그래서 국방부와 공군에도 상당히 많은 그 힘을 쓰고 이래서 결국 락히드도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 고충을 제대로 좀 쳐다보면서 격려해주고 해야지. 난 깜짝 놀란 게, 야, 이거 업체하고 공군이 완전히 짜고 치는 거네.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회장님 시간이 다 돼서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요. 그 당시 이제 수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T50에 이제 영향이 좀 많이 끼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왔습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해 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락히드를 사실은 앞장 세우고 락히드 생산 제품에 저희 T50을 라인업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품목으로. 그러니까 락히드와 항상 시장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개척해주고 있는데 그 락히드가 자기들이 모든 그 권리를 사실은 8천만 불 받고 이게 수출하면 엄청난 이익을 자기들도 계속 생산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넘겨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노골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UAE가 가장 첫 고객으로 40대를 사관이 많이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 가서 해명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도 하고 결국은 이제 너 회사 사장이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괜찮냐? 그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끝날 때까지 시간이
가야만 해결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힘들게 한 부분이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우 장로님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방산 비리 문제가 그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산 비리 중에는 실제 비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나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복지부동 말씀드렸지 않나요? 사실 부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요,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KFX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평균 한 32억을 써요. 그러면 복지부동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열흘 미루면 320억이 손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감사나 이런 건 정말 잘해서 그런 복지부동이 없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정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정말 두 분 모시고 이 방산 비리로 치 다를 뻔했었던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어떤 경과를 통해서 됐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